안녕하십니까, 한봉사 택시입니다. 오늘은 인천의 개인택시 사업조합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서 아마 내년도 말쯤에 있는 이사장 선거가 임기가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내년도 이사장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출마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신 예비 후보자가 있어서 그 예비 후보자와 오늘 인터뷰를 좀 가졌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그 개인택시 사업조합의 정관에 관해서 조합을 운영하는 데는 그 정관을 기본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정관에 대한 문제점들을 상당히 많이 조목조목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정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내드리고, 또 자신이 차기 이사장이 당선이 된다라면 정관을 어떻게 개정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보고 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위주로 해서 방송을 드리고 앞으로 2차 3차 계속해서 시리즈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정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만났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이제 내년에 이사장 선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몇 월 달쯤에 선거가 있을 것 같습니까? 내년 10월 달에 공고가 붙습니다. 10월 달에 공고가 붙고. 그럼 날짜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네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10월 달에 공고를 붙으면 11월 초에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선 이제 조합 정관부터 얘기를 하자면, 사실 우리 개인택시 기사들이 이 정관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이런 정관에 의해서 이제 조합이 운영이 돼가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이사장에 출마를 하신다 그러면서 이 조합 정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보고, 정관에 대한 현재 그 조합 정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던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 말씀하셨듯이 그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그 정관의 어떤 뜻, 정관의 의미, 정관의 중요성 이런 거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조합의 운영의 모든 기초는 조합 정관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그 정관에 대해서 뭐 구구절절에 이야기하면은 뭐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잠깐 뭐 좀 줄이고요. 그 조합의 정관이 뭐 그동안의 정관을 여러 차례 이제 뭐 이사장 되던 사람마다 바꾸고 또 바꾸고 했는데, 그동안에 그것이 다 정관 개정이 실패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 조합에서 2018년 7월 13일부로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1,800만 원이라는 변호사비를 통해서 이번에 정관을 2018년도 7월 13일 날 뭐 개정 아닌 개정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조합원님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때 2018년도 7월 3일 날 정관을 개정할 때 앞으로는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 이번에 확실하게 정관을 만들겠다. 그래서 조합의 어떤 투명성과 조합원을 위한 정관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합원들한테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 법적으로 가서 정관이 개정이 됐습니다만은, 그 2018년도 7월 13일 이후에도 조합에서 정관을 임의대로 대의원에서 조합원의 의사는 무시하고 두 번이나 개정했습니다. 임의대로 개정을? 그렇습니다. 대의원에 통해서. 그리고 그때 정관의 개정은 2018년도 7월 13일 이전에는 정관의 글자를 한 글자라도 고치려면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고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 7월 13일 이후로는 그 정관의 일부 개정의 모든 권한에 대해서 대의원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고쳤어요. 그거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이후에 2018년도 7월 13일 이후에 두 번이나 개정했었어요. 근데 이런 개정된 내용을 조합원들은 공고를 내보내고 게시를 해도 잘 모릅니다. 정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사장의 임기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뭐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예전에 있던 이사장의 임기를 개정을 하면서 이사장의 임기를 철폐를 했습니다. 아, 임기를 없앴다는 철폐를 거죠. 했다. 예, 없앴다는 임기를 예전에는 2분 이상 연임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연임을 할 수 없다를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고치고 개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사실 정치나 사회나 그 한번 정권을 잡은 사람은 계속 하려고 하는 거고, 정관의 가장 중요한 잘못된 점이 뭐냐면 이사장의 임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이사장의 임기를 제한하게끔 정관이 개정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사장의 임기는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예, 또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계속 영원히 죽을 때까지, 예, 영원히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게 문제다. 예, 첫 번째.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사장의 임기에 대한 거를 반드시 개정해서 제한을 둬야 된다. 오케이.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조합에는 조합의 조합 업무나 그 조합의 회계 경영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게 조합 감사의 업무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 인천 개인택시 조합에는 감사 2명이 있는데 원래 그 정관에는 감사를 직선제로 선출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2018년도 7월 13일 날 현 집행부에서 개정을 함으로 해서 감사를 대의원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게 개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한번 조합원님들한테 한번 꼭 여쭤보고 싶어요. 그 감사 역할이라는 게 독립된 어떤 기구인데 그 대의원회에서 감사를 선출하고 또 그 선출한 대의원회에서 감사가 뭐 잘못했을 때 눈밖에 났을 때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 해임의 권한까지도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감사가 무슨 감사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의원회에서 감사를 뽑을 때에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대의원들이 서로 알고 있는 감사로 추천하지 않으면은 일반 조합원은 절대로 감사로 선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조합원들이 대의원에서 감사를 선출하는지 또 감사를 선출하겠다고 공고를 내보내도 내가 한번 조합에 감사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조합원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의원이 26명이 모여서 그냥 감사 2명 선출하는 거예요.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그러니까 이런 폐단을 반드시 없애야 되고 감사의 고유 업무 권한을 강화해서 조합 업무나 조합의 운영 사항이나 이런 거에서 감사가 직접 감사를 해서 조합원들에게 공고나 게시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 조합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지금 이제 조합의 감사 역대 한 30년 이상 감사가 감사를 해서 조합의 재정 사항이나 운영 사항이나 조합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감사 이름으로 써가지고 조합이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합의 재무 사항이 이렇습니다. 조합의 운영 사항이 이렇습니다. 조합의 문제점이 이렇습니다. 공고 게시한 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의 권한으로서 그것을 공고하고 게시할 수 있는 독자적인 감사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제가 다음에 이사장이 된다고 하면 감사 지금 현재 2명도 감사 인원을 좀 늘려야 된다. 최소한의 한 3, 4명 정도는 늘려서 감사의 조직을 강화하고 조합의 투명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조합의 이사장의
어떤 잘못을 저질른다든지 이사장이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실제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뭐 3년 가면 다 임기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3심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관의 그 이사장의 그런 불신임 문제가 좀 제한적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확대를 해야 된다. 왜냐? 이사장은 무조건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난다고 하면 곧바로 직무 정지를 해야 된다. 그래야 함부로 조합을 함부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야만이 이사장을 뽑아줬으면 이사장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합의 투명성과 조합의 발전적인 모습은 말입니다. 무조건 공개입니다. 공개가 되면 비리나 부패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정관에는 조합의 운영 사항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그 2018년 7월 13일 날 정관을 개정하면서 그것을 강화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정관을 법을 만든다고 하면 좀 조합원들한테 다가가고 좀 그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왜 제가 뒤로 후퇴하고 그런 것이 강화됐다고 이야기하냐면 그 조합원의 그 궁금한 사항을 하려고 하면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그럼 결론 이거는 안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비건안회로 그 이번에 조합원들 몇 명이 조합의 업무에 대해서 공개해달라고 소송을 싸웠었어요. 안 해주니까. 근데 조합에서는 그것을 또 조합원들이 요구를 공개를 해달라고 하니까 공개 못 해주겠다고 하면서 서로 맞대응해서 다시 소송을 같이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조합의 실정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뭐 보여주라, 일부는 보여주지 마라, 뭐 이래서 이제 일부 성소, 일부는 각하가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조합의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공개해야 된다. 이런 판결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우리 정관하고 사실 대치되고 그 반대되는 그런 정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사장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제가 조합원으로서 택시 기사로서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거예요. 왜? 좀 민주적으로 자유롭게 조합이 운영돼야 되고 또 조합원들이 다가갈 수 있는 정관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조합의 돈을 그렇게 쓰고 있어도 조합원들이 가서 개인 신상 정보 외에는 모든 것이 공개돼야 되겠죠. 그런데 조합원이 가서 이거 돈 어떻게 썼냐? 이거 얼마에 구입했냐? 그리고 이런 데는 돈을 어떻게 썼느냐? 또 이사나 대의원들이 과연 뭐 조합의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조합의 업무를 보면서 돈을 얼마 가져갔느냐? 이런 거 전혀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지금 우리가 그 대통령의 판공비라든지 국가기관에서는 다 공개가 됩니다. 점심을 뭘로 먹은지도 다 공개가 돼요. 근데 조합원들 돈 받아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이사장이 이사장 판공비에 대해서 공개한 적 봤습니까?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예요. 왜 개정을 꼭 해야 되느냐? 지금 2018년도 7월 13일 정관을 개정함으로 해서 우리가 조합원님들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정관을 개정함으로 해서 우리 조합원이 무슨 권리를 찾고 우리 조합원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다 조합에서 일어나는 일로 해서 개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조합원님들은 잘 뭐 모르시겠지만 우리 정관에 이거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의 권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함축적으로 두 가지라고 하는 거죠. 뭐냐? 이사장 선출에 관한 건, 그 다음에 조합비 납부의 의무. 그 외에 다른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런 정관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 정관의 개정이 꼭 필요하고 정관을 개정한다고 하면 그 조합원들도 참여해서 또 공청회도 열고 참여하든 안 하든 뭐 공청회 한다고 해서 뭐 수백 명이 모입니까? 다 정부에서 공청회도 뭐 몇십 명 모이고 이러는데. 그래서 정관의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 개정 소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정말 정관다운 정관, 조합원들이 참여해서 정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이사장으로의 하나의 공약입니다.
예. 예. 예, 지금까지 이제 말씀하신 내용 쭉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서부터 뭐 필요성, 개정해야 될 필요성, 또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 될 건가까지 일목요연하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 현 집행부에서 이런 모든 정관 개정이 조합원의 편의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집행부의 편의에 의해서 이 정관이 개정돼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사장 선거에서 만약에 이사장이 당선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다라는 네, 얘기인 걸로 다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과 같이 그 조합 정관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현 정관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리즈 형식으로 해서 복지 충전소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해결 방법, 또 공제조합에 대한 문제 등등 해서 계속 방송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조합 이사장 출마 예정자가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농사와 택시라는 유튜브를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이런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전 집행부에서도 뭐 물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 집행부에서도 뭐 집행부 임원이 됐든 아니면 이사장이 직접 이의를 제기하든 간에 같은 형식의 인터뷰를 통해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보다 발전적인 조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농사와 택시의 유튜버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2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